정말 리플 가격은 왜 안 오르는 걸까? 이제는 끝난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시나요?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개인 투자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시장을 떠나는 바로 지금 이 시점에 기관들의 장외 거래량은 평소보다 10배나 이제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겉모습은 차갑게 식은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정교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지난 6개월간 이어진 그 지루한 하락과 횡보의 기간은 결코 헛된 기다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폭발적인 상승을 앞두고 에너지를 축적하는 소위 폭풍 전야의 고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극심한 피로감이 바로 역설적으로 거대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 자산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하는지 그 논리적인 근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둘러싼 외부적인 환경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중동 전쟁의 여파가 여전히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주에는 연준의 행보를 결정지을 매우 중요한 지표들이 연달아 발표될 예정입니다. 당장 4월 3일에 공개될 3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정책 방향을 예측할 핵심 지표가 될 것이고요.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입니다. 이번에 하버드 경제학 수업에서 강연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과 향후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가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것이 경제 이슈가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모든 불확실성 또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기술적 지표를 보면 정말 다 망하라는 건가 싶을 정도로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상대 강도 지수인 RSI를 보면 이미 네 번째 괌에도 구간에 들어섰는데요. 가격적으로는 작년 10월부터 무려 6개월 동안 하락과 횡보를 반복하며 투자자들의 기력을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미칼 반데포페 역시 현재의 추세 변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만약 7만 달러 선을 확실하게 회복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락 자체보다는 하락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것입니다. 6만 달러 초반까지 하락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끝이겠지만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가격은 제자리 걸음인데 기관들은 열성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걸까요? 3월 말 기준으로 발표된 데이터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기관들의 장외 거래, 즉 OTC 거래량이 무려 10배나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기관들은 수천억, 수조 원의 자금을 운용할 때 일반 거래소에서 시장가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매수하는 물량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면 높은 평균 단계 매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시장 외부에서 조용히 블록딜 형태로 물량을 확보합니다. 즉 화면에 보이는 시장 가격은 억제하면서 뒤에서는 엄청난 양의 XRP와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쳐서 매도하는 물량을 기관들이 OTC를 통해 고스란히 인수하고 있는 이 절묘한 상황을 우리는 반드시 간파해야 합니다. 채굴 생태계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는 네트워크의 보안성과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다 보니 중소형 채굴 업체들은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하나를 채굴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7만 7천 달러 수준인데 현재 시장 가격은 그보다 훨씬 낮은 상태입니다. 결국 채굴자들이 손해를 보면서 버티고 있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견디지 못한 업체들은 주요 대형 채굴사들의 인수합병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채굴업계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건데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채굴자들이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시기는 항상 거대한 상승장 직전 단계였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리플의 내재 가치에 대해 논의해 볼까요? 바이낸스의 신임 최고 경영자인 리처드 텅이 최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바이낸스 페이의 가맹점이 이미 2,100만 개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결제가 실제 생활 속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이낸스 페이 생태계가 지원하는 핵심 자산 중 하나가 바로 XRP라는 점입니다. 이미 리플은 페이팔, 마스터카드와 함께 블록체인 결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단순히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투기 수단이 아니라 전 세계 2천만 개 이상의 상점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결제 수단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거죠. 리플의 새로운 카드인 RLUSD 스테이블 코인 소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바이낸스는 물론이고 국내 5대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에도 상장이 완료되었는데요. 이는 단순한 상장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리플의 글로벌 유통망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리플은 초기에는 이더리움 메인넷만 지원했지만 최근에는 리플 원장, 즉 XRPL까지 완벽하게 지원하며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비트럼, 폴리곤 같은 레이어 2 네트워크는 물론이고 스텔라 네트워크까지 연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웜홀과 같은 상호 운용성 플랫폼을 통해 모든 블록체인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금융망을 리플이 구축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 결정적인 호재는 싱가포르에서 들려왔습니다. 리플이 싱가포르 중앙은행인 통화청의 프로젝트 블룸에 정역 참여했다는 소식인데요. 여기서 리플은 RLUSD를 활용한 국경 간 무역 금융 결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 조건이 만족되면은 리플 페이먼츠를 통해 RLUSD가 자동으로 결제되는 방식인데 이는 기존 무역 금융의 방식을 완전히 혁신하는 시도입니다. 싱가포르라는 국제 금융 중심지의 중앙은행이 리플의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함께 실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이보다 더 확실한 가치 증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힘을 더하는 주체들이 또 있습니다. 무려 1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미국의 금융 대기업 프랭클린 템플턴과 싱가포르 최대 은행인 DBS 은행입니다. 이들은 이미 리플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 자금을 RLUSD 스테이블 코인으로 활용하는 대출 및 거래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권의 여유 자금들이 리플의 네트워크를 통해 흐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리플 페이먼츠는 이제 단순한 암호화폐 전송 기능을 넘어 스테이블 코인과 결합하여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가장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솔루션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기린랩스에서는 리플 원장을 기반으로 한 신용카드를 출시하기 위해 사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XRP를 실생활 결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코인리스에서 발표한 주간 인기 검색어 1위가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아닌 바로 XRP였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격은 정체되어 있지만 대중의 관심과 실제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는 증거입니다. RLUSD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스테이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XRP의 활용성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강력한 가격 상승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이 많은데 가격은 여전히 2,000원대 초반에 머물러 있느냐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OTC 거래와 기관들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새로운 금융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장 가격을 억누르며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지쳐서 이탈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쉬운 투자는 결코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모두가 지루해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가 바로 세력들이 가장 선호하는 맷집의 최적기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의 가격 정체는 에너지가 고갈된 것이 아니라 거대한 상승을 위해 댐에 물을 가두어 두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심리 관리와 올바른 전략입니다. 최근에 파산 위기에 처해 울면서 전화하시는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들으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제발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의 코인 모으기 기능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DCA 전략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단번에 큰 수익을 노리는 투자는 결국 실패로 이어지지만 지루하더라도
꾸준히 수량을 늘려가는 정직한 투자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라 나중에 이 가치가 세상에 온전히 드러날 때를 대비해 자신의 투자 그릇을 키우고 수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리플과 XRP의 생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기반은 이미 탄탄하게 구축되었고 전 세계 중앙은행과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점차 이 생태계 안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든 횡보와 하락의 기간은 훗날 여러분의 자산이 막대한 수익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회비용일 뿐입니다. 인내하는 사람만이 달콤한 결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목을 믿고 데이터가 제시하는 논리를 믿으십시오. 성공적인 투자는 결국 시간의 이점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의 몫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